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우리 세율을 보고 있는데요.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도 있다 그랬죠. 표준세율, 그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배워나갈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취득세 부분에서는 제일. 자,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배우고 우리 표준세율을 배웠습니다. 취득세 통상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동일한 대상 물건이 물론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세율 중에 일반 원칙이고요. 취득세율이 표준세율이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누가 뭐 여러분한테 세법 공부한다고 또 중개사 공부한다고 뭘 세율을 물어볼 때 이건 알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상거래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이요. 농지를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세율? 3%, 1,000분의 30. 또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우리가 유상거래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4%, 1,000분의 40입니다. 4%.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자,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 순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1,000분의 10. 6억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2%. 9억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몇 프로? 자, 3%의 세율이 정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시고 이 정도는. 그다음에 오늘 중과세율에 관해서 269페이지요. 자, 자세하게 중과세율 보면 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뭐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이 정된다.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세율이 뭐 10%, 15%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자,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 그거 알려고 하면은 이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자, 또 머리가 아파지니까 나중에 제가 이것도 자, 재미있는 스토리들과 함께 또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자, 히스토리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과세율이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합니다. 또 과밀억적 원역 내에서 뭐 공장을 신증설한다거나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한다거나 법인이 설립되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럴 때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용어 설명을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인문 과정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뭐냐. 자, 그래서 269페이지 그 중과세율을 잠깐 보면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적 원역으로 해. 이 과밀억적 원역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적 원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밀억적 원역 그러면 그런 저 어디냐면 수도권이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자, 이 중에서도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을 과밀억적 원역, 그다음에 성장관리 원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과밀억적 원역 서울과 그 주변 위성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주변 우리 뭐 인천 저 일부 지역 제외되는 데 있지만 또 부천, 고양시 또 그 다음에 뭐 남양주시 일부 제외되는 데 있고요. 뭐 구리시, 뭐 수원시 뭐 이런 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간에 자, 성남시 이런 데 등등이요. 자, 어떤간에 이런 과밀억적 원역에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러면 인구 집중, 경제력 증 문제 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됐고 그 표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자, 역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추워지고 이제 진짜 이제 초겨울에 본격적인 날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춥고 그런데 마음이 이제 뭐 더 추워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시간이 가서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묵묵히 자, 새봄을 위해서 묵묵히 여러분들을 이 겨울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겨울에는 씨 뿌리고 묵묵히 전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자, 이번에 26개 시험에서 지난 26개 시험에 떨어진 분들은 묵묵히 여러분들이 자, 분루를 삼키면서 우리가 설움을 삼키면서 매일매일 겨울에 여러분들이 자,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 마음이 뭐 아직 상체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전진하시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 첫 마음을 여러분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묵묵히 겨울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하고요. 나중에 재산세에서도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보유할 때는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자,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뭐냐?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별장이에요. 별장.
자, 여러분 별장 그러면 별장 그러면 우리가 별장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자, 뭐 뾰족 지붕이 있고 서구식으로 지어진 멋진 그리고 잔디가 쫙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별장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도 별장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도 서울 강남역 자, 한복판에 있어도 자, 이런 것들이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또 고급 오락장이 사치성산입니다. 고급 오락장이요. 자, 고급 오락장이 사치성산인데 고급 오락장 그러면 어떤 게 오락장이냐? 자, 여러분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좀 멀리 될 것들이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슬롯머신 없어나 무슨 뭐 파친코 같은 데 드나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을 것이고, 자, 그런데 뭐 룸사롱, 단란주점, 나이트, 캬바레 뭐 이런 데는 드나드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 그런 데도 가기도 하지만 어떤 간에 공부할 때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자제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또 보면은 이런 도박장이나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고급 특수 목욕탕, 자, 특수 목욕장 같은 것도 특수 목욕장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거기 나와 있어요. 특수 목욕장도 사실성산입니다. 자, 특수 목욕장 그러면 자,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가 무슨 스파비스 뭐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냥 남자가 들어가면 남자가 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바로 뒤따라서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그런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거냐고 나한테 묻는 주부 수강생들이 자, 우리 실강에서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신랑한테 물어보라고. 여러분, 그 주부 수강생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자, 그런데 어떤 곳이고 그런 데를 가봤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랑 표정이 변하면서 딱 잡아떼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데 어떤 데인지 모르고 가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고급 오락장이 도박장, 유흥주점, 뭐 특수 목욕장 뭐 이런 데. 그다음에 골프장이 칠성산입니다.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고요.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차차 기본소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이 칠성산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자, 주택이 또 사실성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급 주택은 뭐 고급 원자재를 사용한 주택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택으로 나눠서 고급택의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어떻든 간에 얘네들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별장부터 시작해서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나중에 배웁니다. 자세히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을 보유할 때 재산세에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별장부터 고급 자 주택까지를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5가지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자, 요거 자, 자세한 요건이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고급택의 자세한 요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얘는 어디서만 중과세하냐면 취득세에서만,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 고급택은 자,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뭐 등록면허세 있죠?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별장 등을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사치성산이라는 거 다시 어떤 거냐고요? 자, 사치성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막 슬쩍 속여요. 자, 그래서 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고급 항공기, 뭐 고급 자동차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이는데 5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별장, 고급 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이런 것들을 사치성산이라고 한다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개념들을 한번 용어들을 익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또 269페이지 우리가 세율 특례가 있어요. 특례 세율이 있는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좀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으면서 이제 통합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라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세율 특례는 자 우리 세법을 한 바퀴 돌아야지 이해되는 내용들 또 그다음에 민법에서 좀 지식들을 쌓아야지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시험에서는 자 다 중요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자 26회 시험 전에 제가 취득세에서 자 25회 시험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왔었는데 취득세 독립한 문제로 세율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두 문제까지도 출제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중과세율과 세율 특례에서 특히 세율 특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종합 문제 속에서도 정답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율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27회 시험도 역시 특례세율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특례세율과 그 다음에 또 중과세율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특히 27회 시험에서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에 제가 비중을 두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납세 절차는 또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오는 거고 잘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인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중에 일부는 자, 더 중요한 내용들은 역시 또 시험장 갈 때까지 수십 번씩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잘 보시면 271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먼저 납세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 세금 납부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납세지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여러분 봅니다. 납세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납세지가 지방세는 납세지 관할 자 납세지가 세금 납부의 장소가 물건 소재지를 원칙으로 해요. 물건 소재지. 자 그래서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는 여기에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지를 자 관할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주소지는 여러분요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의 노원구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합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데 제가 항상 뭐 실 강의에서는 그 고향을 물어봅니다. 수강생분들한테 고향을 물어보면 그 서울은 하여튼 고향을 물어보면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고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전광역시 여러분 보세요. 대전광역시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어떤 물건을 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부동산을 사요.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는 건데 취득세는 자, 여러분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꼭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도세 징수 위임정에 따라서 시군구가 위임 징수해서 그것을 나중에 특광도에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집 가까운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서 제출합니다. 이따 보기로 하고 어떠간에 자 취득세는 역시 취득세는 이 대전광역시 물론 이제 유성구에 신고서 제출하고 그 도는 대전광역시로 가겠죠. 자 그래서 대전광역시를 자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요. 자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 뭐 설정할 자 그런 경우에 그 설정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냈냐? 역시 등록면허세는 도구죠. 자 과세 주체는 도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면허세 내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 재산세는 어디다 낼 것이냐? 재산세는 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유성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어떤 수강생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교수님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제 집으로 서울로 제 집으로 저 때가 되면은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저희 집으로 오던데요. 제가 지방에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유성구청장이 자 여러분 유성구청장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갖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 토지 위에다가 고지서를 놓고 던져놓고 갑니까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봐 그거를? 자 그러니까 자 이 사람 안내 편의를 위해서 유성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이 사람 주소지로 납세 고지서를 보내준 것뿐입니다. 자 그 세금을 내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내면 갑이 내면 그 세금은 어디로 간다? 유성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강원도 여러분 평창군 평창에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뭐 토지의 뭐 거의 60, 70%인가 70%인가 뭐 다 외진 소유랍니다.
자, 대부분 서울 사람들 땅이겠죠. 자, 그럴 때 평창군은 땅만 갖고 있고 다 세금은 다 서울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여러분요. 국세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값이 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게 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할 때 여러분요. 자, 종부세를 낼 때 굳이 여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면 되지. 그래서 주소지 노원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디다 낼 것이냐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관할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역시 집 가까운 데 볼일 보라고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납부하든 자,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라고 어디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271페이지 제7절 납세 절차 납세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자, 밑줄이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득광도이다. 즉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광역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요거 알고 가시면 되고 주소지 아니라는 거. 등록면허세 부동산 기할 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권자 주소지 아니에요.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분 재산세는 그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번에 징수 방법을 보면 취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걸 제가 우리 조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자, 원칙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자,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했어요.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했죠. 자,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이제 자, 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 달라지는데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세액 결정을 취득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한다고 그랬죠.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서 과세 주체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자,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어떤 제재를? 가산세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부터는 뭐세요? 자, 가산세부터는 가산세 제재가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신고 납부를 납세무자가 안 했으니까 1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세 주체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 장은 항상요. 납세무자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에 자, 어떻든 간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과표를 무엇으로 결정해? 시가순액으로요.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시가순액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산출세액에다가 자, 요 가산세를 합하겠죠.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자,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납세무자 세금 계산해서 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지만 자, 그런데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징수 방법. 그래서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부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취득세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 신고 기한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71페이지 자, 원칙 신고 납부요. 제목이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여기 밑줄이고 가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민법과 그다음에 공법 같은 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의미들을 배우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결론 내드립니다. 가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취득한 날 자 거기 밑줄 그어놓고 가로 생략하고 내려와서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중간에 부터 60일 여기 밑줄이에요. 부터 60일. 자 60일 밑줄이고 그 다음에 가로도 또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줄이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밑줄. 그리고 실정선고는 줄은 긋지 마시고 실정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정선고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자 여기 다시 밑줄이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밑줄이요. 이내 또 계속 밑줄이요. 그 과세금과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 자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라고 그랬습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고요. 근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이 만약에 2016년 3월 10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상속으로 이렇게 취득한 3월 10일 날 상속으로 취득한 이 자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느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9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자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3월 30일이 되겠죠.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9월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요? 30일을 우리가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5회 시험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요거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또 나온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바꿔요.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자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었는데 부고 듣고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9개월 내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TV에 보니까 거기도 밑줄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원적으로 증여 계약일을 우리가 취득 시기로 합니다. 나중에 또 배워요. 자, 증여 계약일 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증여 포함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3개월 내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60일 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이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처럼 취득세 신고 기한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팁 아래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기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 형광펜을 줄 긋거나 사각형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사각형 만들어 놓고 또는 형광펜을 줄 그어놓고 또 밑줄입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등기 등록 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요 여러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에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16년도까지 여러분 보세요. 2016년도까지 자 16년이라서요 제가 2010년도까지 자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럼 취득세도 신고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신고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아유 절차 그냥 번거롭게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자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 예를 들어서 매매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 자 이전 등기하면서 또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서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자 이게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시는 취득세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제자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교수님 전화 와가지고 저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자, 그런데 아차 그렇지 그러는데 자 여러분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자, 봅니다. 나중에 이제 이따가 또 등록면허세 관련해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예전에 취득세 매매로 어떤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2%였습니다. 자, 그거 등기할 때 등록세도 자, 매매로 인한 경우에 흔히 2%였습니다. 등록세 세율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두 개가 합쳐졌어요. 자, 그러면 세무 간소화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통합시켰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지금 자, 취득세 일반적으로 농지나 토지, 일반적으로 농지나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것을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의 취득세 세율은 4%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도요. 등록관수에 접수하기 전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합니다. 취득세는 영수증 안 갖고 가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 등록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금방 얘기했어요. 취득일로부터 여기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요거 딱 지나면 가산세고요. 근데 다만 요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자, 등기 등록을 요게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자, 취득한 날이든 뭐 60일 이내에 하여튼 아무 때나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소 등록관수에 접수하기 전까지는요. 자,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록하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취득세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이렇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시험에 이미 자, 나온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임징수를 봅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세. 줄은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신고세 취득물건, 취득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하는 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는 특광도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청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사람이 취득세 신고세 제출하려고 납부하려고 할 때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있어요. 그러면 아유 동해시에서 여러분 같은 강원도가 아유 땅덩이가 얼마나 넓어. 동해시에서 춘천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직각 가운데서 볼일 보라고 시군구가 위임징수해서 우리가 취득세 시군구에 신고세 제출하면 납부하면 그 돈이 결국은 자, 도로 특광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도 읽어보시면 돼요.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소로 해당 시군은 시군의 금고에 자,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외 보통징수를 보세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자, 신고 납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신고기한 내 취득일부터 60일 이렇게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세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가산세. 그럴 때 가산세는 어떻게 나눠지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취득세, 자, 우리 가산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할 때 취득세,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라는 것과 일반 가산세. 근데 이것은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냥 가산세와 그다음에 중가산세로 나눠져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로.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가산세, 중가산세로 나눠지는데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지문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딱 보고서 이게 일반 가산세, 중가산세 짐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가산세에 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자, 신고는 만약에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 그럼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 그러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여러분 가산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인데 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딱 적용됩니다. 일단 가산세율은 40%, 20%, 10%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여러분.
자, 40%는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무신고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뭐냐 법령에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사기타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과소신고예요. 자, 적게 신고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이런 때는 4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한,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자, 단순 무신고한 경우예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 무신고의 경우는 2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만약에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붙고요. 10% 이것은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다만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을 때는 그 과소신고한 그 과소신고분세액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산출세액인데 90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면 그 적게 신고한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과소신고분 금액 10만 원의 10% 이런 식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래서 이것은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지났을 때 무조건 20%였었어요. 예전에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뭐 무신고하든 신고하는데 적게 신고하든 무조건 20%였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그렇잖아요. 자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이 지난 사람과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과 신고하긴 했는데 잘못 계산해서 적게 신고한 사람과 자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눠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시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하루하루 지나가면 자 미납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달납부 적게 납부하거나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요 금액에다가 자 만분의 3 0.03%요. 자 만분의 3 0.03%율을 가산합니다.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요.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자 웃자다 보니까 취득일부 60일 신고기한을 지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신고기한 지났다. 단순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20%니까 단순 무신고 가산세 저거 20만 원의 가산세 일단 신고불성 가산세 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납부기한 60일 지나서 예를 들어서 10일이 되는 때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만약에 신고납부를 했다 그러면 미납일수는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여기다가 자 0.03% 자 곱하기 여기다가 미납일수 10 자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10을 곱해요. 자 이렇게 쓸 때 여러분 봅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의 0.03%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의 0.03%는 얼마예요? 어떤 분은 뭐 100만 원의 0.03% 얼마냐고 물어보면 요거 뭐 저 3만 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한 분인데 다시 보세요. 10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0분의 1은? 10만 원. 100만 원에 자 0.1%가 얼마예요? 아니 100만 원의 1%는 얼마예요? 만 원. 0.1%면 1,000원. 0.01%면 얼마예요? 100원. 아, 이것도 안 되는 분들 계세요. 100만 원에 0.03%면 이게 300원이 되겠죠. 여러분 300원. 하루에 300원씩 붙어요. 자, 미납부한 금액 100만 원일 때. 거기다가 자, 10일이니까 자, 3,00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토탈에서 가산세는 자, 20만 3,0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신고납부했을 때요.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결국은 보세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만분의 3 자 곱하기 미납 일수니까 하루하루 말하자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요?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신고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 신고불성 가산세 적용되고요. 중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데 중가산세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중가산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 신고하지 않고 뭐 하냐면 매각까지예요. 여러분 그냥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의 가산세예요. 근데 이건 뭐까지 한 거예요? 매각까지 했어요. 아예 조세 포탈을 작정했죠. 자 아예 팔아버리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산출세액에
요 80%, 100분의 80, 80%를 중과산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 25의 시험 때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산세 적용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를 거기 봅니다. 272페이지 보시니까 중과산세요. 자, 일반가산세부터 보겠습니다. 예, 보통징수 일반가산세.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의소를 통해서 자, 징수합니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자, 적용되고 납부불소득 가산세는 읽어보면 한마디로 미납한 기간 1일 0.03%율이 가산된다는 얘기고요. 중과산세 여러분 또 자 납세무자가 중요하죠.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밑줄 매각 동그라미야. 매각하는 경우에 밑줄이요. 그리고 계속 밑줄입니다. 산출세 100분의 얼마? 80%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한다는 거 밑줄 쫙 중요하고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는 나중에 배웁니다. 면세점 봅니다. 자 면세점인데 취득 가격이요. 취득 가격이 면세점 취득 가격이 요거 얼마요? 50만 원.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취득 가격이 자 세금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몇 푼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거예요. 면세점. 자 그래서 취득 가격에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거 X해 놓고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니까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취득 가격이 자 100만 원인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5회 시험 때 그렇게 나왔었는데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뭐 별 내용은 아닌데 6회 시험 때 장식용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어떤 간에 그거 일단 뭐 넘어가고요. 4번에 취득세 부가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떤 게 부가세로 정해져 있는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이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 저희 총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제목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얼마 부과되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마쳤고요. 자, 좀 이따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등록면허세를 이어서 보면서 취득세를 다시 한번 또 복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쉽니다, 여러분.